자, 얘들아, 조용히 하세요. 자, 오늘 일단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진도는 5주차입니다. 처음 교재 5주차 134쪽 한번 펴주세요. 134쪽. 자, 뭐라고 나오냐면 기억 속에 들꽃이라고 나올 겁니다. 맞아요? 네, 요거 볼 거예요, 저랑 오늘.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자, 우리 좀 전에 순환이대 할 때도 6.25 전쟁 얘기했죠? 자, 6.25 전쟁 얘기를 제가 잠시 역사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너네 6.25 전쟁은 알긴 알죠? 네. 우리나라에서 되게 가장 좀 큰 사건이었다고 하면 이게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도 했고요. 가장 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겁니다.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1937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찾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냉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들아. 냉전이 뭐냐면 차가운 전쟁. 그러니까 이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 있죠? 지금의 러시아,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갈라져요. 양쪽으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말고도 독일, 베트남, 중국, 예멘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다 갈라졌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나라들은 통일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 너네 엄연히 말하면 한반도는 지금 국제법상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막 이런 말도 많이 듣고 했을 텐데, 근데 뭐냐면 남한에도 선생님 아버지가 1940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950년대 10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이 북한이셨었어요. 황해도. 그래가지고 10살 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너넨 아마 할머니 이런 분들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6.25 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몇 주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66주년, 그쵸? 76주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죠. 예. 그래서 너네 그럼 6.25 전쟁은 왜 아픈 전쟁이냐면 한 민족끼리 싸웠다는 게 마음 아픈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한 전쟁이었다기보다는 강대국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나 소련에 의한 약간 강대국들의 대리전 성격이 컸어요. 그 안에서 우리 괜히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고, 게다가 또 되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너네 전쟁이 일어나면 원래 좀 뭐냐면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되죠. 군인들도 군인이지만. 그래서 대량 학살 이런 일 알죠? 되게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됐어요. 그래서 너네 근데 참 대단한 게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폐허였는데 완전 한강의 기적을 일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경제력을 갖추게 되고 이 정도의 그 국가가 된 거는 참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너네가 좀 이거에 대해서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네 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봤나요, 혹시?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웰컴 투 동막골이라든지 6.25 전쟁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도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6.25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너네 그거 물어볼게요. 자, 6.25 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남침. 이거 아세요? 남침, 북침? 남침은 남한을 공격했다. 북침은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다. 뭐예요? 왜냐하면 너네 그 증거가, 빼박 증거가 뭐냐면 북한에선 자꾸 이거를
우리랑 미군이 자기들을 공격했다고 얘기하는데 바보같이 야 너네 서울 며칠 만에 뺏긴지 아세요? 서울을 3일 만에 뺏겨버립니다. 서울을. 그게 말이 돼요? 야 먼저 우리가 공격했는데 3일 만에 수도를 뺏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좀 북한에게 유리했던 게 매치슨 선언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방어선을 제외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예. 너네 혹시 역사 들은 사람은 알죠? 그러면서 이제 게다가 북한은 스탈린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완전 정권을 쥐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먹힐 뻔했죠, 얘들아. 진짜로. 거기 진짜 낙동강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었죠? 인천 상륙, 메가더 장군이랑 알죠? 인천 상륙작전 영화도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언제 서울을 수복하죠? 3개월 후인 9월 28일에 태극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거의 낙동강까지도, 압록강까지도 진출을 해서 그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에서 아침 먹고 평양에서 뭐 점심 먹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너네 따지고 보면 그거 아세요? 부산보다 평양이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그렇게 꿈에 젖어 있었는데 통일을 못 이루죠. 왜요? 누가 개입합니까? 중공군. 중공군이 개입을 해요. 근데 너네 인해전술이라 그러죠. 인해전술. 뭐냐면 무기도 없었대요. 그냥 꽹가리 같은 거 있죠. 그냥 수로 밀어 닥치는 거예요. 총알 떨어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게다가 그때 또 무서웠던 게 뭐냐면 강추위.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엄청 추운 겨울 진짜 동상과 얼어붙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또 희생이 돼요. 그래서 다시 그게 일사후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계속 격전이 되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53년에 7월 28일 정도에 휴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6.25 전쟁에 대한 흐름은 그리고 너네 그거 있어요. 유튜브에 저도 그거 봤거든요. 한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 5부작인가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너네도 뭐 유튜브로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보겠지만 그런 것도 의외로 보시면은 재밌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너네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왜냐면 우리가 직접 겪지. 근데 너네는 지금 막말로 전쟁을 우린 안 겪었죠. 그리고 주변에 혹시 실향민이나 이런 사람 본 적이 드물죠. 고향을 잃은 사람, 북한에. 선생님 아빠가 그렇잖아요. 선생님 아빠가 고향이 북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짜 아직까지도 얘들아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잊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나는 좀 안타까워. 너네 통일 안 되길 바라죠, 오히려.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통일 안 되는 게 좋겠다고. 왜냐면 우리가 뭐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을까. 뭔가 불안하다. 되게 혼란할 것 같아. 그런 이유로 통일을 거부하거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너네 4명 일어나봐. 거기 4명. 빨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렇게 자꾸 건드려, 서로? 너네 그런 것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도 예의가 아니야. 그 선생님이 뭐 장님이냐? 안 보일 것 같아? 너네 한 번만 더 그래. 내보낼 거야, 다음에. 조용히 앉아. 또 그래봐. 건들길 왜 건드려? 야, 선생님 딸도 알더라. 경계선 지키라고. 몰라요, 니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서로 투닥대고 자꾸 건들고 하는 게?
초등학생도 아는 거? 그거 예의다. 서로 경계선 지키는 거. 자, 여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더 하는 이유가 소설이나 이런 공부할 때 이 6.25 전쟁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와요. 영화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너는 혹시 전쟁기념관 가봤나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용산에 있잖아요. 용산 그렇게 안 멀 거예요. 여기서 지하철 타면은 기념관 신용산역인가 그럴걸요. 아마 용산역인지 가셔가지고 전쟁기념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속의 들꽃인데 오늘 할 거는 자, 이거 유명한 소설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이거 예전에 교과서에도 수록 많이 됐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뭐냐면 자, 먼저 배경을 먼저 쓰셔야 되는데 자, 소설의 배경은 시간은 6.25 전쟁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6.25 얘기를 오래 했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간은 전라도예요. 전라도 익산.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 만경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제는 전쟁의 비극과 비인간적 모습에 대한 비판이에요. 여기에 왜 제목이 기억 속의 들꽃이냐면 주인공 명선입니다. 들꽃처럼 살다가 명선이를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소설은 어떻게 되냐면 나가 있어요. 얘가 1인칭 관찰자입니다. 주인공은 명선이에요. 그래서 명선이라는 아이를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은 너는 이걸 읽은 사람 있나요 혹시? 알거나 읽은 사람? 없나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또 스포되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내가 명선이를 관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전쟁의 비극과 너네 전쟁이 물론 총칼이 오가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도 무섭지만 그 속에서 되게 잔인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잔혹할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뺏고 상대방을 모른 척하고 그런 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나와요. 나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나의 부모가 되게 빌런, 그러니까 악역이에요. 딱 보면 알겠지만. 알겠죠? 자, 그럼 같이 읽으면서 자, 이거 썼나요? 다 쓰세요. 이거는 거기 134쪽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쓴 사람이 있으면. 됐나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한때거리의 피란민.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피란민. 얘들아, 피란민이 바로 쓰세요. 6.25 전쟁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소설의 단골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단골 문제가 6.25 전쟁임을 알 수 있는 단어. 피란민. 그 다음에 또 뭐 얘들아 근데 참고로 피란과 피난이 달라요. 피란은 전쟁을 피하는 겁니다. 근데 피난은 뭐냐면 자연재해 있지. 뭐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피란민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 한때거리의 피란민이 6.25 전쟁 썼어요? 6.25 전쟁? 네. 피란민이 머물다 가난 자리에 소녀는 동그라미, 이 소녀가 바로 명선이에요. 뭐라고요? 명선이가 소녀라고 동그라미 해봐. 얘 지워도 되죠, 이제? 얘 소녀가 누구라고요? 명선이. 네, 쓰세요. 소녀 명선이. 주인공. 주인공 명선입니다.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얘들아, 마치 뭐뭐처럼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마치 뭐뭐처럼 뭐뭐 같이 지규예요. 써놓으세요.
데토카니. 얘들아, 데토카니는 무슨 뜻이냐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이겁니다. 한쪽으로 중심을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데토칸이 남겨져 있었다. 정갈한 깨끗한 청소부가 어쩌다가 실수로 올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얘도 직유네요. 그러니까 소녀를 빗댄 게, 자, 거기다 써보세요. 소녀를 빗댄 표현. 자, 먼저 뭐예요? 1번에 아까 뭐 있었어? 진짜. 짐짝. 그 다음에 쓰레기. 그쵸? 그 다음에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뚱뚱부하라. 이게 누구예요?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얘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만 댕그러니 남아있죠. 좀. 그러니까 소녀가 부모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근데 니네 전쟁이 또 비극이 뭐냐면 고아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다고 하죠. 당연히 고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튼 소녀는 우리 또래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견되었다.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떼껍데기. 얘들 떼껍데기가 뭐 떼낀 거, 그쵸? 지저분한 우리들 눈에도 그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우리들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는데도 그랬다. 먼저 쫓기는 사람들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거기다 쓰세요. 이게 뭐겠니? 피란민의 행렬이죠. 거기다 써. 피란민의 행렬. 아이고. 피란민의 행렬. 그리고 곧이어 포성. 얘들아, 포성도 동그라미 쳐봐. 포성. 한쪽에 정리해볼까요? 이거 6.25 전쟁. 여기다 6.25 전쟁임을 알려주는 단어. 아까 뭐 있었죠? 피란민. 그쵸? 피란민. 그 다음에 포성. 포성이 대포소리죠. 돌산을 뚫노라고 멀리서 터뜨리는 남포. 얘들아, 남포가 바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에요. 그 우리 만도가 왜 팔 잃었던 그거 있죠. 예. 소리처럼 은은한 포성 울릴 때마다 집안 기둥이나 석가래가 울고 흙벽이 떨었다. 포성과 포성 사이를 뚫고 피란민의 행렬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 얘들아, 노독은 뭐냐면 여행에 쌓인 피로를 말합니다. 노독. 여행에 쌓인 피로.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에 지친 그거를 노독에 쌓였다 그래요. 너네 왜 여행하고 나면 피로함이 있죠, 특유의. 그런 거로 노독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가지 금부치 따위 물건을 식량하고 바꿨다. 바꿀 만한 물건 없는 사람들은 동냥하거나 훔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꽁무니에 포성을 매단 채 새롭게 밀어닥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당시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살림을 잃고 다시 호련히 길을 떠났다. 얘들아, 있잖아.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죠. 여기 전라북도죠. 전라북도는 알다시피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 어느 마을이나 다 사정 비슷했지만 특히 우리 마을로 유난히 피란민들이 많이 오는 건 만경강다리. 동그라미 치세요. 배경. 아까 말했지. 만경강다리. 거기다 쓰세요. 만경강다리. 공간적 배경입니다. 공간적 배경. 북쪽의 다리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연 우리 마을을 통과하게 돼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긴 그 다리가 폭격. 얘들아, 여기 폭격 여기 가야 돼. 폭격. 네, 폭격.
폭격.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에도 피난민들은 거룻배를 이용해 계속 내려왔다. 인민군한테 앞지름 당할 때까지 피난민들은 발길은 그자 인민군. 네. 북한군은 인민군이라고 그러죠. 인민군. 자, 6.25임을 알 수 있는 단어들. 피난민, 포성, 폭격, 인민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얘들아, 너네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3일 만에 서울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때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세요? 자꾸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안심하라고, 뭐 물리치고 있다고, 서울 사수한다고. 근데 그때 정부는 짐 싸서 도망가고 한강다리를 끊어버렸어요. 인민군 못 오게. 그래서 그게 6.25 전쟁 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거기도 하고,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이 정부를 좀 못 믿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버리고 도망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의 말을 신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거 임진왜란 때 알죠?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어떻게 했어요? 경복궁 버리고 가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이 수도를 버린다는 건 얘기 다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른들은 보세요. 피난민을 별로 당연히 반갑겠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별의별 이상한 사투리 쓰는 그들이 사랑방이나 헛간 또는 마을정자에 묵다 가면 의뢰는 흔히예요, 흔히. 집안에 없어지는 물건이 생긴다는 것이다. 굶주린 어린애 앞세워 식량 애원하는 그들 때문에 어른들은 골머리를 앓곤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뒤주 속에 쌀 바가지를 넣었다 꺼내는 어머니의 인심이 날로 얄팍해져 갔다. 거기서 자,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진다. 거기 전쟁도 되겠다 그러고 전쟁 단어도 나오죠. 마침 딱 전쟁. 그 다음에 135쪽에 내가 소녀, 내가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1인칭 네. 이름은 안 나와요. 1인칭 관찰자고, 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얘는 여러분 정도 나이예요. 한 13, 14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자, 쓰세요. 자, 여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그럼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하필이면 나를 화자로 한 이유가 너네 사랑손님과 어머니도 기억나시나요, 혹시? 거기서도 오키가 6살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저씨의 사랑에 대해서 순수한 눈으로 봅니다. 뭘 모르고. 여기서도 뭐냐면 어린 내가 화자인 이유는 순수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과가 없어요, 얘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의 어떤 그 잘못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 어린이 청소년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을 더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니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래서 서술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시험 봤던 동백꽃에서도 왜 내가 서술자냐?
하필이면 똑똑한 점순이가 아니고 영악한 점순이가 아니고 왜 좀 모지른 것 같은 내가 서술자냐면 독자로 하여금 그게 약간 2% 부족한 듯해서 그거에서 더 재미와 해악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뭐냐면 이렇게 어린아이를 내세우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다. 이 작가가 윤흥길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다른 작품 중에 장마라는 또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도 어린 화자예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됐죠? 내가 소녀 누구라고요 아까? 명선이. 얘가 주인공이에요. 명선이를 처음 발견한 건 한나절로 끝나버린 그 우스꽝스러운 피란길에서 돌아온 그 이튿날이었다.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거기다 쓰세요. 우스꽝스러운 피란길 괄호하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어떤 일이 여기 지금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중략이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나랑 누나는 피란민들이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러니까 철이 없죠. 어린애다 보니까 왠지 자유로워 보이고 전쟁하는 아니 전쟁이 아니라 무슨 좀 여행하는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우리도 피란 가자고. 근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스꽝스럽다는 얘기가 위에 있는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모집인가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랑 얘네만 엄마 아빠는 집에 남고 그래서 이제 막 신나가지고 간다 막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근데 옆에서 뭐가 이렇게 무슨 행렬이 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할머니가 입을 탁 틀어막는데 인민군들 있죠. 인민군들이 싹 지나갑니다. 막 탱크랑 막 그거 있죠. 막 오토바이랑 막 해서 그때 무서움을 실제로 이제 정말로 군인들 전쟁하는 그 인민군들을 맞닥뜨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인민군들도 다행히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건들진 않아요. 다행히 이 가족을 공격했다든지 죽였다든지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피란을 포기하고 도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게 우스꽝스러운 피란길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피란을 가다가 우스꽝스러운 피란길을 가다가 인민군을 맞닥뜨려서 전쟁의 공포를 실감한 사건. 그게 앞에 생략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돌아온 그 이튿날이었다. 아침이었다. 마을엔 벌써 낯선 깃발. 괄호해 보세요. 이 낯선 깃발이 사실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태극기일까요? 인공기. 너네 인공기 알아요? 북한 깃발. 예, 인공기. 그러니까 뭐냐면 마을이 이제 누구의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인민군의 점령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삽작을 젖히고 골목길로 나섰다. 생판 모르는 녀석이 간드러진 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주제꼴은 꾀지지해도 곱살스러운 얼굴에 꼭 거기 준 거 봐.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이었다. 너네 뭐가 좀 이상하죠? 여자애라며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기서 사람들은 명선이를 지금 남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 행색을 합니다. 얘가. 왜냐하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남장을 하냐면 거기다 쓰세요.
이거예요. 너네 뭐 편견일 수는 있지만 여자와 남자 중에 아무래도 힘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남자가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명선이가 왜 남장을 했냐면 전쟁 이런 상황에서 여자애보다는 남자애가 좀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약한 약한 이미지의 여자아이보다는 강한 남자아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는 이때까지는 그 뒤에 이제 여자인 게 밝혀져요. 자, 계집애처럼 생겼고 생김새에서 풍기는, 보세요. 어딘지 모르게 도시아이, 괄호해 보세요. 얘 명선이는 도시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온 거겠죠. 그러니까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사람 부르는 방식부터가 우리하고 딴판이었다. 그처럼 교과서에서나 보던 서울 말씨로 나를 부르는 아이는 아직껏 마을에 한 명도 없대. 얘들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전라도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겠지. 근데 이제 서울 말씨 쓰면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다만 약간 얼떨떨한 기분일 뿐이다. 피란민이 줄을 잇는 동안에 갖가지 귀에 선 말씨, 사투리들을 들어봤지만 녀석처럼 그렇게 척 감기는 목소리에 겁없는 눈짓 던지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녀석은 토박이 아이들이 피란민 아이들에게 부리는 텃세. 얘들아, 텃세가 뭔지 아세요? 텃세가 뭐야? 잘하지. 놀리는 거? 텃세 아는 사람? 저지가 동생 텃세. 텃세 몰라요? 이거 지울까요? 자, 텃세 뭐냐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들을 왕따시킨다든지 괴롭히는 거, 그게 텃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원래 살던 애들이 새로운 애들을 보면 너 뭐야? 막 좀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텃세예요, 바로.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내가 잠시 어물거리는 사이 녀석은 계속해서 계집애같이 앵앵거리며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 끄덕였다. 어쩌냐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오히려 녀석이 앞장서고 내가 얘들 거기다 쓰세요. 참 얘 좀 어떤 거 같아요? 싸가지 없어요? 자, 나의 성격과 명선이의 성격을 좀 봅시다. 이것도 잘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의 성격은 뭐냐면 조금 소극적이에요. 근데 얘는 매우 적극적인 데다가 겁도 없고 좀 당돌합니다. 야, 처음 본 사람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딱 이러는 게 쉬워요? 얼굴엔 값이 약간 철판 까는 조금? 그리고 근데 녀석의 바지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보았다. 뭐가 들어있는 거죠? 걸음 옮기정마다 불룩한 주머니가 연방, 동그라미 해보세요. 연방은 혹시 기억나나요? 연방? 계속, 계속 덜렁거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간밤에 누구네 밭에서 설익은 참외 아니면 감자가 그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니! 마당에 들어서며 어머니를 거푸는 계속 불렀다. 영거푸 불렀다. 부엌에서 기명 부신다는 게 그릇 닦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그릇 닦는 거, 이렇게 윤기나게. 어머니가 무심코 마당 내다보다 내 등 뒤에서 쑥 붉어져 나오는 녀석을 발견하고 대번에 즐겁 잔망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녀석은 천연덕스럽게 인사 챙겼다. 아니, 요 잡것이. 어머니가 소매뿌리 거두며 단섬에 마당으로 내달려왔다. 참외설이나 하고
다니는 피란민 아이한테 어머니가 이제 곧 본때 있게 손찌검 하려나 보다 하고 나는 지레짐작했다. 그런데 웬걸 어머니는 내 녀석 대신 내 뒤를 잡고는 뒤뜰로 향하는 것이었다. 요 웬수야 지발로 들어와도 쫓아내야 할 놈을 어쩌자고. 어머니는 내 머리통에다 대고 거듭 군밤 쥐어박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깜깜이라 울음보 터뜨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보이죠? 소극적이고 애가 약간 좀 이렇게 당하는 스타일 조금? 네. 네가 상객이 뭐냐면 손님이에요. 손님. 높은 손님. 네가 손님으로 모셔왔으니까 네가 먹여 살리거라. 어머니는 다시 군밤 먹이려다가 뒤랑까지 따라온 서울 아이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 걷었다. 아침상 벌써 다 치웠다. 다른 집에 가봐라. 어머니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사나 새끼, 사내애가 꼭 지진맨키로 기집애만 지금 야들야들하게 생긴 게 연락 없는 물반드기. 얘들아, 물반드기가 뭐냐면 이렇게 물에 사는 물방개 같은 건데 반질반질한 거 있죠. 네. 여기서도 약간 느낌이 오죠. 뭐예요? 거기다 써봐. 일종의 복선입니다. 명선이가 여자일 것이다, 남자일 것이다. 여자아이다. 혼잣말하며 어머니는 야멸찬, 니네 야멸찬 게 뭔지 아세요? 되게 차갑고 경멸하는 표정. 부엌으로 들어가래. 아줌마! 이때 녀석이 계집애처럼 건드러진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세웠다. 다른 집에 가보라니께 아줌마한테 요거 보여주려고요. 녀석은 검지인지 묻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그 동그라미 위에 다른 또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 노란 빛깔 띠며 날름 올라앉아 있었다. 뒤란 그늘 속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걸 보더니 어머니 눈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 아니, 그거 금가락지 아니냐? 금가락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금가락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 손에 가 있었다. 솔개가 병아리 낚아채듯. 이것도 직유겠네요. 서울 아이 손에 금반지를 낚아채 어머니는 한참을 칩떠보고 내딛떠보는가 하면 혓바닥으로 침을 묻혀 무명적으로 입섭에 싹싹 문질러 보는가, 나중엔 이빨로 깨물어 보기도 했다. 마침내 어머니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들었다. 아가, 너 요런 거 어디서 났냐? 얘들아, 약간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급변하는 것 같죠? 얘들아, 그러면 약간 잘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2부 to be continue. 네,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니 무슨 못한다.